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감사비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비료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고생을 해서 수확을 해서 고맙다고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도 있는데 감사비료는 저장 양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과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과는 1년에 뿌리를 2번 내려요. 1차 발근이 3월경에 뿌리가 내려서 그 내린 뿌리가 가지를 전개하고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착과를 시키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월에 내리는 뿌리가 2차 발근인데요. 2차 발근은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저장 양분을 높여서 한겨울을 잘 견디고 내년 봄에 꽃도 피우고 가지를 전개하고 잎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할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2차 뿌리 발근이에요. 보통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보통 보면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계속 발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조생종은 과일을 따내고 나면은 도상지가 나가버린 경우가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뿌리가 움직여서 그런 거죠. TRU라고 그래서 뿌리가 움직이면 위에 가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저장 양분을 높이는 것이 감사비료다. 의미로 보면은 과일의 수확을 위해 빼앗긴 양분을 보충하는 것. 그 다음에 저장 양분을 얻기 위한 거고. 그리고 땅이 얼기 전에 주는 비료입니다. 땅이 얼어버리면 힘들겠죠. 그리고 나무의 생리로 볼 때 잎이나 가지에 있는 동화 양분이 전분으로 축적된 형태예요. 그래서 감사비료를 줘서 양분이 올라가면 연면살포를 관주를 하든 기비를 하든 이게 저장이 되면 뿌리 쪽으로 축적이 되면서 전분으로 전환이 돼요. 낙엽이 지고. 그럼 전분이 저장된 상태에서 다시 봄이 되면은 사용되는 가용 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는 시기는 잎이 떨어지기 직전에 주는 것이고 땅이 얼기 전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 기준으로 볼 때는 야간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야간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하면은 도로 도장지를 생기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시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용 방법의 주의. 주로 질소 위주 시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10-10 아니면 35-5-5 아니면 요소 연면 살포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소를 관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질소 위주의 시비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고 시기는 빨라도 10월 하순이고 아니면 11월경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진 후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장지가 나가지 않아야지 에너지 대사를 뺏기지 않는 거죠. 에너지 대사를 뺏기지 않은 상황의 온도가 야간 온도 10도 이하죠. 그러면은 내부로 저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감사비료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동해를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냉해 견디는 힘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꽃눈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왜냐? 에너지가 있어서. 그리고 초기 과수의 성장 촉진의 원동력이죠. 1차 에너지죠. 그래서 이 감사비료하고 전역기 살포하고 두 개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장 양분을 높여서 초기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고 동해를 견디는 힘이고 전역기에 염면 살포하는 건 모자라는 양분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다 초기에 생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자, 저장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요소 비료를 주든 질소를 주고 이렇게 추비를 합니다. 하면은 얘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아미노산으로 합성을 했다 단백질로 바꾸었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아미노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럼 그 애들이 단백질 형성하고 얘들이 다시 분해되면서 세포를 분열시키고 영양분을 생장하는 거죠. 형태는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뿌리로 갔다가 다시 전환돼서 봄에는 움직여주는 저장부 형태가 나타납니다. 저장 양분과 생장을 보면은요, 초기에는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초기에 가지나 잎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다 형성을 하죠. 그럼 에너지를 보충해서 만들어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물론 잎이 모두 전개가 되면 잎에서 양분을 형성하고 흡수를 하지만은 지금은 뿌리에서 아니 목질부에 있는 저장 양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써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뿌리에서 관주에 있는 비료를 가지고 써먹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합성력이 약한 시기에서 감사비료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역기의 연면살포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채 성장이 합성력이 떨어질 때 보충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중기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잎이 형성되고 다 컸어요. 그럼 자체로 잎에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과일이나 전달을 하고 움직이게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TRU라고 해서 나무와 뿌리의 균형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렇게 가다가 후기에 가면은 수채 내 저장염이 증가되는 과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면서 비대와 착색 등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노쇠가 되면은 양분이 전환되면서 서서히 낙엽이 지고 소실되면서 수채대로 저장을 가두는 거죠.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감사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죠. 수확 후에 10월 말 11월 달쯤에 아미노산을 연면 살포하시든지 요소를 사용하시든지 관주를 하시든 기비를 하시든지 뭐 경우에 요소 연면 살포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모여서 낙엽지기 전에 잎에 양분을 주고 뿌리에 관주해서 양분을 주면은 얘들이 저장 양분이 됩니다. 낙엽이 지면은 아미노산에서 전분으로 전환을 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아미노산화해서 과일의 활성도를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비료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기는 이렇게 되겠죠. 감사비료를 주고 나서 석회를 치는 해 같으면은 석회를 초겨울에 주시겠죠. 그리고 석회 주고 나면 4주 정도 간격을 띄워야 되죠. 4주 간격을 띄워서 퇴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석회하고 퇴비를 붙여버리면 깨서 생기니까. 그래서 석회를 주고 퇴비를 주고 3월 초쯤 되면 어떻게 돼요? 추비용으로 해서 기비용 비료를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죠. 2월달, 3월달에. 그럼 정상적으로 기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비 완성의 시작은 감사비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퇴비를 한번 봅시다. 이 감사비를 주고 나서 예를 들어 석회를 주는 시기는 초겨울로 보고 퇴비는 이제 한겨울에 주겠죠. 퇴비 주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단순히 비료뿐은 아니에요. 퇴비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중요한 거죠.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나 오니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가축분 퇴비라고 봅시다. 가축분 퇴비는 참고로 가장 무난한 것이 유기물 함량에 대한 부분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분, 돈분, 개분도 전체적으로 우분이 한 50%, 나머지 돈분, 개분 정도 수준이 괜찮고요. 우분 함량이 높을수록 과수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기물 함량은 50% 이상이 넘는 게 낫죠. 자, 어떻게 됐든 퇴비는 유기물과 그리고 우분, 돈분, 개분 같은 이런 것들하고 섞여서 얘들이 부숙이 됩니다. 부숙이 돼서 유기물 분해되고 이 분해 과정에 미생물도 생기고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은 입단 구조, 떼알 구조, 잎이 뭉쳐지면서 생깁니다. 그러면 통기성도 확보되고 보수성도 증대됩니다. 이런 토양 개량적인 효과를 갖다가 퇴비는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어떤 게 생기죠? CEC, 양이온 치환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비료를 분해시키고 토양 안전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양이온 치환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토양에 인산염이나 염류를 유발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토양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완충작용도 생기고 퇴비가 부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검게 되죠. 그러면 검은색 토양에 세피 흡수율이 증가하면 지온 상승 효과가 있죠. 퇴비는 잘 만들어지고 부숙이 잘 된 퇴비는 사용하신 게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자, 퇴비의 지속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잡습니다. 초기 6개월이 많이 쓰이고요. 유박은 2, 3개월 정도 갑니다. 유박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름을 짜는 박이죠. 뭐 판박이나 아주까리박 같은 박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축산 사료를 쓸 때는 대두박이 사용되는데 이런 유박들 같은 경우는 퇴비하고 섞어 쓰는 정도지 유박으로 맞추시는 건 좀 곤란하겠죠. 퇴비는 사용이 필요하다. 퇴비를 살포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비를 너무 건조할 때 뿌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눈이 오기 전에 뿌리든가 눈 위에 갖다 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퇴비를 예를 들어서 뿌렸는데 한 2달, 3달 동안 눈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퇴비는 거기서 양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질소 같은 게 휘산되어 버리고 자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들에 떨어지고 용탈도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 6월, 6월, 5월 달까지 잘못 부숙이 된 퇴비가 토양 흡수가 안 되어 버리면은 퇴비로 인하여 바란스가 흔들려 버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물하고 같이 뿌려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미부숙 퇴비나 불량 퇴비
싸다고 쓰지 마시고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퇴비를 구매를 하시면 몇 달 전에 구매해서 좀 사놓으세요. 우리나라 퇴비 공장의 여건상 100% 부속 퇴비를 갖다가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부속 퇴비를 자제하시고요. 퇴비를 가지고 오시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그냥 재놓고 놔두세요. 놔두셔서 자체 부속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퇴비나 유박을 뿌려서 눈비가 오지 않고 한두 달 가버릴 것 같으면 초봄이 되면은 좀 힘들지만 물을 좀 강하게 뿌려주시던가 아니면은 잔노타리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흙 속에 묻혀야지 퇴비는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땅 위에 떠 있다고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퇴비를 포대기에 들은 걸 뿌릴 때 보면은 그냥 확 갖다 뿌려버리세요. 나무 중심부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펴서 뿌리듯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량 사용하지 마세요. 퇴비를 너무 과량으로 사용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질소 이상 가리를 조정해 갈 때 조정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퇴비 많이 뿌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성분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이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우분은 어떻죠? 질소질이 꽤 있는 편이고요. 인산질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가리질은 높겠죠. 왜냐하면 가리는 퇴비 부수할 때 톱밥이나 수피 같은 걸 넣기 때문에 가리질이 올라가겠죠. 퇴비에서. 돈분 같은 게 한번 보세요. 돈분이 인산이 되게 높죠. 이 인산이 너무 높아서 과량으로 돈분 많은 퇴비 과량으로 써버리면은 인산염 집적이 벌어지는 게 여기에 있겠죠. 개분을 보면은 개분은 질소 성분도 높고 인산도 높고 가리는 뭐 그만하네요. 그죠? 자, 이 퇴비를 보면은 퇴비는 완효성이에요. 서서히 토양에 흡수되면서 서서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퇴비를 돈분이 많은 퇴비가 다 하겠지만은 퇴비를 과량으로 사용하다 보면 인산 집적이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서버리면은 나중에 질소 인산 가리에 조정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 꽂는 분하게 억제를 시킬 때, 또 그 다음에 질소가 필요할 때 이런 식의 조정을 하려면은 도리어 과량 퇴비가 다른 형태의 컨트롤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한 사용을 재발해 주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과수 전용 비료라든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추비를 하면서 포인트를 맞춰 나가고 바란스를 맞춰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비를 이제 지나서 질소 인산가리 NPK의 흡수력과 유지성은 어떻게 될까? 질소 가리는 빨리 흡수되고 빨리 용탈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용출돼서 빠져나가기도 쉽고 질소 같은 위로 휘산돼서 날아가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리도 질소만큼 그렇지 않지만은 빨리 흡수되고 빨리 용탈이 됩니다. 그런데 인산은 용탈도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럼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양이온 비료들, 뭐 가리, 칼슘, 마그네슘부터 미량원소들, 양이온 비료들이 결국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산염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인산이 높다는 것. 특히 인산이 높으면서 pH가 7점대까지 올라가 버린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대부분 불용인산이라고 봐야 되죠. 불용성 인산. 그럼 이 불용성을 풀어주는 형태가 뭐죠? 유기물이죠. 그래서 퇴비를 좋은 퇴비를 쓰면 좀 나은 거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인산이 많아져 있는 상황이면은 이걸 풀어주는 게 토양 계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퇴비와 비료의 바란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병 비료 추비에서 보면은 퇴비를 뿌리고 유박을 뿌리는 게 안전해요. 유박 위주로 시빈 절대 하지 마세요. 유박은 질소질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유박이 완효성도 있는데요. 유박이 알갱이로 펠렛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심지어 제가 모군의 과수원에 갔을 때 착색이 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는 거지라고 봤는데 유박이 가을에 녹고 있어요. 홍로철에 녹고 있어요. 그래서 홍로가 색이 안 나고 도리어 색이 돌아가 버리는 형태를 봤었어요. 그래서 특히 유박이나 퇴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용탈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항상 유의하시고요. 적기에 따라서 비료하고 퇴비는 같이 호환해서 가는 것이다.
이 개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계유제입니다. 우리가 충을 방지할 때 초기에 밀도를 낮추는 형태가 기계유제입니다. 기계유제는 깍지벌레 그냥 각종 충의 방제죠. 호흡을 막아가지고 죽여버리는 형태죠. 그래서 이 기계유제는 조기 방제가 좋은데 조기 방제에서 밀도를 낮추는 부분인데 기계유제에서 우리가 양을 많이 친다고 방제가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계유제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예요. 어느 시기에 치느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용량이 중요하지는 않으세요. 언제 치느냐 이걸 기술센터 같은 데 가면은 살포 시기가 대충 계산해서 줄 거예요. 온도가 6도 이상 되는 날이 12번 넘어서면은 성충이 나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25에 넘어서면 산란해 버리세요. 25에 산란이 되어버린 이 시기, 이동하는 시기에서 맞춰서 유제를 살포하는 거예요. 보통 21마리 18리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18리터 사용하면 약한 나무는 수세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계유제 사용할 때 야 수세 떨어진다 사용 안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는 과감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18리터에 꼭 26말 쳐야 되느냐? 아니면 12리터나 이 정도 뭐 10리터 정도에서 살포를 해도 충분히 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적기에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적기에. 예를 들어서 벌레가 나오지도 않을 때 한겨울에 들고 치면은 아무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나와서 산란하고 이런 시기에 포인트에 딱 정확히 맞추면은 굳이 18리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 3월 초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유제를 한 4리터 정도 가지고 21말 치세요. 바라기에. 효과가 난대요. 그래 사용하신 경우 많죠. 자, 그만큼 제가 4리터 21말의 장애가 없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고,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이걸 보면은 기계유제는 사용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용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의사항. 나무 수세가 떨어지는 어린 나무는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요. 유제이기 때문에 수세 떨어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석 배수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 아니다. 시기를 잘 선택하라. 농약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관행적으로 한 가지 정도 섞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사장님들 몫입니다. 몫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석효용합제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3주는 띄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넣고 며칠 뒤에 치고 해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요 석효용합제 시기를 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석효용합제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 살균제죠. 황이 CaSO5 되면은 당화칼슘이 되는데 이 당화칼슘 형태가 되면은 균의 세포막을 부식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형태는 사실은 응애나 깍지벌레 같은 것도 죽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황의 살균력이 높고 세포벽을 부식시키면서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강력합니다. 광범위한 살균제고 모든 균에 다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살충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유황합제가 약점이 뭐냐면 보관성이 약해요. 만들면 바로 사용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장기 보관은 쉽지 않아요. 자, 보통 만들어 쓰신다고 봅시다. 자, 요걸 갖다가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물 한 200리터 정도에다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황을 갖다가 40kg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회를 한 20kg 정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만들면은 처음에는 물을 가열합니다. 물을 가열해서 황을 조금씩 넣고 이 황을 녹입니다. 녹여서 한 80도 정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석회를 투입합니다. 투입해서 증발이 된 물을 갖다 보충하면서 계속 끓여 나가면은 서서히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되면은 거름망을 하나 되어가지고 걸러냅니다. 걸러내면은 이제 석회용합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석회용합제가 봄에를 재면은 약 25도 정도가 나옵니다. 25도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 봄에 5도로 잡죠. 봄에 5도를 쓰려면은 이렇게 만든 게 약 한 4.8리터 정도 들어가겠죠. 그럼 4.8리터에 20담 연면 살포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기를 만나면 산화해 버리면 원래 석회 유황합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침전 나버리면은 석회물질 자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아니 단체적으로 만들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만드시지 많이 만들어서 보관이 힘들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 석회 유황합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거냐 하면 환원제 이용해서 석회 유황합제를 만드는데 환원제를 이용해 가지고 냉각을 시켜 놓은 거예요. 보관성이 좋죠. 이 보관성이 좋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좋은 창고에 넣어놔야 돼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예를 들어 한여름에 그냥 바깥에 던져 놓으면 젤리가 돼버려요. 그럼 사용 못하죠.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는 아예 보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 석회 유황합제도 보관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 양만큼만 구매를 하시든지 회사에 아니면은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각 업체들 회사들에서 아예 황만 따려서 한 30%짜리 황액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 칼슘만 조금 집어넣고 황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뭐 2리터나 4리터, 5리터로 해서 25마리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효과는 석유 용합제보다 좀 떨어져요. 그런데 보관성에 편의성이 좋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뭐 뒤에 다른 농약도 사용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선택의 몫은 사장의 몫입니다. 하지만은 석회유황합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관성을 조금 높여놓은 게 결정 석회유황합제고 그게 아니면은 내 편의 때문에 황 자체를 끓여서 만들어서 놓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선택하시든 사장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 못합니다. 방제가는 만들어 쓰시는 결정 석회 만들어 쓰는 석회유황합제나 아니면 결정 석회유황합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시기는 대체적으로 개화하기 한 3, 4주 전, 개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정도에서 살포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의점 하나. 아까도 기계유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계유제 사용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서 사용하세요. 아무리 내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15일 이상은 띄우세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자, 기계유제와 황은 사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걸 갖다 피해 가지고 하면은 조기 방제력이 떨어지면 후기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겠죠. 컨트롤하고 관리하기에는 저는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기계유제와 유황합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고 뭐 사용 시기나 방법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